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드디어 미라클 이브닝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지금부터 미라클 이브닝이 무엇인지 제 책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라클 이브닝 2026년 5월 13일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유명한 회사 있죠. 영어로 검색하니까 미라클 이브닝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세계 최초로 단독 단행본이 바로 이 책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쿠팡을 비롯해서 교보문고, ES24 거의 모든 대형 서점에 입고가 되어 있고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라클 이브닝입니다. 밑에 보면은 미라클 이브닝 인터내셔널 이라고 있죠. 미라클 이브닝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라클 이브닝 인터내셔널. 아마 처음은 미약하지만 어쩌면 미라클 모닝처럼 전 세계를 이렇게 석권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이 될 것이고, 그런 운동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이브닝의 탄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하나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라클 이브닝은요, 단순히 밤 시간을 잘 보내자는 책이 아닙니다. 왜 현대인이 밤에 무너졌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밤이 되면 더 불안하고 공허해지는지, 왜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을 잃어버리는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밤을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7분과 7단계라는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방향을 다시 정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요, 잠들기 전 7분입니다. 7분.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작 7분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의 변화는 거대한 결심보다 반복되는 짧은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뇌는요, 감정과 기억, 자기 암시가 가장 깊게 각인되는 상태가 됩니다. 하루를 어떤 감정으로 끝내느냐는 다음날의 사고방식과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잡한 훈련 잘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 그런 훈련이 있어도요, 복잡하면은 잘 못하게 돼요. 누구나 매일 반복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실천하기 쉬운 하나의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미라클 이브닝의 핵심 구조입니다. 미라클 이브닝 7단계거든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구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체계화한 것이 있어요. 스탑, 에스크, 리셋 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 7단계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는요, 인간 사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미라클 이브닝 7단계는 단순한 습관의 나열이 아닙니다. 과열된 감정을 멈추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며 억눌린 감정을 비워내고 감사와 질문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상태로 잠들게 함으로써 인간을 회복시키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밤의 설계, 더 나아가 밤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라클 모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라클 모닝이 하루의 시작을 바꾸어 주었다면 미라클 이브닝은 하루의 끝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은 아침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 마지막 7분에 결정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아, 좋다,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거 내 거다, 이런 생각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밤부터 직접 미라클 이브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인생은 잠들기 전 마지막 7분에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풀을 넣었습니다. 소개하는 말이죠. 왜 이 책이 중요하고 왜 이 미라클 이브닝 7단계가 강력한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책에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일부 무너진 밤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장입니다. 사람은 왜 밤이 되면 약해지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밤이 되면 힘이 납니까? 밤이 되면 어때요? 괜히 우울해지죠? 약해집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약해집니다. 낮에는 그렇게 버티던 사람도 밤이 되면 흔들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어떻게든 살아냅니다. 피곤한데도 움직입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마음속에 문제가 있어도 잠시 잊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이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일을 처리해야 하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죠. 오히려 바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일에 몰두하면 괜찮은 것 같고 불안이 있어도 움직이면 어때요?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다들 힘든 것이다. 조금 피곤할 뿐이다. 그러나 밤은 다릅니다. 밤은 인간을 멈추게 만듭니다. 시끄럽던 도시도 조금씩 조용해지고 사람들의 연락도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이던 몸도 결국 멈춥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낮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밤이 되면 떠오릅니다. 오래전 들었던 상처 주는 말이 생겨나면서 이게 자꾸 나도 지나간 후회가 떠오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불안해지고요.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공허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외로워집니다. 낮에는 그렇게 괜찮았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조용해질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습니다. 화났던 일, 서운했던 일,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관계 속 외로움 같은 것들이 하루하루 마음속에 조금씩 쌓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눌러놓은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억눌러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용해지는 순간
다시 올라옵니다. 밤은 바로 그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싫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질문들이 밤이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밤에는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은 감정을 전복시키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도 밤에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걱정도 깊은 불안처럼 느껴지고요. 사소한 실수도 큰 후회로 남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사람들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밤에는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마다 괜히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밤이 인간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히 어둡기 때문이 아닙니다. 밤은 인간을 조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줄어드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낮에는 일과 사람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었지만 밤에는 결국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가장 진실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침묵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지는 순간 올라온 감정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영상을 보고 SNS를 넘기고 자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깊은 무기력 속으로 빠져듭니다. 원래 밤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밤에 하루를 돌아보고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자기 자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밤은 점점 자극과 소비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몸은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정신은 끝까지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분히 쉬어도 계속 지쳐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피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밤은 인간을 가장 흔드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밤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같은 밤인데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회복됩니다. 그 차이는 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밤은 단순히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진짜 변화도 시작됩니다. 밤은 무너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밤을 두려워할지 사랑할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입니다. 밤은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었던 감정도 밤에는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